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분할했다는 세 가지 여전히 불분명한 입장이십니까?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정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의 수사에는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먼저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정재욱 영장 전담판사는 김건희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은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지 9시간 20분 만인 어젯밤 11시 53분쯤 나왔습니다. 김 씨는 전 영부인인 만큼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 결과 역시 증거 인멸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전 영부인으로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처음 선 데 이어서 최초 구속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네, 특검의 영장 실질심사 전략이 유효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특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3시간 정도 준비한 PPT를 설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는 22쪽 분량이었지만 이후 제출한 의견서는 800여 쪽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영장 실질심사 전 김 씨 측에게도 공개되는 만큼 이 특검 측에선 전략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였을 거로 풀이됩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노트북을 초기화한 점, 그리고 문고리로 불리는 전 대통령실 행정관 2명이 여전히 가까이 있는 점 등을 강조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나토 순방 목걸이도 김 씨 구속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우선 법원의 세부적인 판단 상황에 대해선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특검팀의 히든 카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전날 특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직접 목걸이를 구매해 김 씨에게 건넸고 김 씨가 착용한 목걸이가 자신들이 제공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고 실물도 이미 제출 형태로 압수했습니다. 이 특검은 최근 김 씨 사돈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모조품이고 이 김 씨가 이 모조품을 직접 구매해서 모친에게 선물한 뒤 순방 때 빌려 찼다고 한 김 씨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에 대비해서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건데 구속영장 청구서 혐의엔 포함되진 않았지만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선 주요한 변수였을 거로 보입니다. 네, 구속 이후에 김건희 씨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취재진이 입장을 물었지만 김 씨 측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심사 때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이 결혼 전 문제들이 거론되어 속상하다라는 입장을 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 측은 특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특검팀이 제시한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내용인 만큼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강조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서희건설 자수서 제출 등을 미리 밝히지 않았던 만큼 피의자 입장에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하는 게 어려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구속된 게 앞으로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정점 김건희 씨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 씨 구속으로 기존 조사했던 인물들의 진술 변화 가능성도 있어 참고인 조사 등도 빠르게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특검이 오늘 당장 김 씨 조사를 시도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구속된 김 씨가 앞선 특검팀 출석처럼 수사에 응할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 전엔 내란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가 구속 후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 피의자가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면 향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 선고 시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전략을 김 씨가 쓸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이 김건희 씨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또다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 또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 모두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김건희 씨 구속까지 전직 대통령 부부의 행보는 매번 사상 초유라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고 10시 33분, 한 9분 전쯤이었습니다. 9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구속도, 재판에 넘겨지는 기소도 모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부인 김건희 씨도 첫 기록을 써나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 출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급기야 전직 대통령 부부의 첫 동반 구속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영부인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이대로 재판에 넘겨지면 첫 구속 기소가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중 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처럼 독방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남부구치소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20명 남짓한 지지자들이 이곳 앞에 모였었는데요. 지금은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새벽부터 비가 내리면서 구치소 앞은 조용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저희 취재진이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속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환호했고 지지자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기동대가 배치돼 울타리를 치고 경계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앞서 그제 특검은 구치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금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집회 신고는 최소 48시간 이후부터 집회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려면 최소 그제 경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 남부구치소 앞으로 신고된 집회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구치소 주변을 순찰하지만 별도 기동대 동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받게 될 입소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구속된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중 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입소 절차는 오늘 안으로 전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먼저 피의자 구인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해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수영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수영번호를 받은 뒤 머그샷 촬영도 진행됩니다. 김 씨는 식사 역시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메뉴를 받게 되는데 오늘 아침 구치소 식단은 식빵과 딸기잼, 우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용자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에 수용됩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김 씨에 대한 전담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하고 전담 교도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는 어제 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실세 영부인으로 불리던 김건희 씨, 윤석열 정권 몰락과 함께 구속 피의자 신세가 됐습니다. 정권 최고의 리스크로 불렸던 파란만장했던 지난 3년을 정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선 기간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김건희 씨는 눈물로 대국민 사과하면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역대 최초 일하는 퍼스트레이디는 시작부터 좌충우돌했습니다. 봉하마을 방문해 지인을 동행해 비선 논란이 불거진 걸 신호탄으로 첫 해외 일정인 나토 회의 땐 수행 담당으로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비판받았습니다. 김종숙 여사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용산 내부 사진은 물론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일정이 유출된 일도 있습니다. 동남아 순방 땐 이른바 빈곤 포르노가 문매를 맞았고
리투아니아에선 경호를 받으며 명품 매장을 찾아 구설에 올랐습니다. 정점은 디올백을 받는 이 영상.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몰카 범죄의 피해자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배우자를 두둔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등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기싸움, 이른바 윤한 갈등이 폭발했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으로 뒤늦게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황제 출장 조사, 면죄부라는 비판만 받았습니다. 떠밀리듯 제2부속실을 약속했지만 마포대교에선 이 사진은 국민에게 누가 대통령인지 물음표만 안겼습니다.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공천과 인사 등 정치 개입 논란과 각종 무속 프레임 등 김건희 리스크는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이어진 상수였습니다. V0로 불리던 실세 영부인은 결국 구속 피의자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자가 7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2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올 들어 7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7월에 9만 2천 명이 줄어 15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제조업도 7만 8천 명이 줄어 13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34만 2천 명, 30대는 9만 3천 명이 증가한 반면 20대는 13만 5천 명, 40대는 5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호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옹진에 호우 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 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인천, 강화, 서해 5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옹진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께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가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들은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목걸이가 처음 주목받은 건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하면서부터입니다. 6천만 원 상당 고가인데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증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사들인 것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목걸이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김 씨 측은 지난 5월 진술서를 제출해 모조품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해서도 모조품이란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2010년 모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한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 사돈집에 잠겨있던 가방에서도 가품 목걸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씨 측이 바꿔치기 했을 거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목걸이 제조사 측으로부터 김 씨 측이 구매했던 시점보다 5년 뒤 출시한 제품이란 답변을 들었고 서희건설 측이 보관하던 진품까지 확보한 겁니다. 결국 오락가락 바뀌어온 김 씨 측 해명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다른 증거들에 대한 김 씨 주장 역시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명품은 나토 순방 목걸이만이 아닙니다. 김 씨가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명품의 상당수는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인데 특검은 김 씨 구속을 계기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더 많은 수사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고가의 장신구들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지 묻자 침묵했습니다.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명품 목걸이는 허위건설 측이 건넸다가 돌려받은 것을 이미 제출해 특검 손에 들어왔습니다.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을 빌려 썼다는 김 씨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김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과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고 가방은 전달 과정에서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된 것을 확인했지만 실물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전 씨는 잃어버렸다, 김 씨는 받은 적 없다, 이른바 배달 사고를 주장하면서 특검과 숨바꼭질 양상입니다. 김 씨 사돈집에서 고급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발견하고 구매자를 특정해 대리구매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정작 시계 자체 행방은 묘연합니다. 명품 행방을 감추려는 김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습니다. 혐의를 밝힐 물증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려는 특검 수사 강도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최명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건 나토 순방 목걸이 말고도 고급 시계 상자와 보증서도 있었습니다. 특검은 한 사업가가 시계를 사서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가를 YTN이 만나보니 시계값도 제대로 못 받은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가 서모 씨는 지난 2022년 5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와의 만남이 고급 시계를 사서 전달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시계에 관심을 보이자 먼저 싸게 사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지금 돈 이런 거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계 산다고 뭐 돈을 어떻게 꺼내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대리 구매였다고 강조했는데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를 통해 영부인 할인도 받아 5천만 원대 제품을 3,500만 원에 사줬다는 취지입니다. 내 통장도 그럼 내 통장으로 안 사줘. 현금을 주든가. 거기는 영부인이 산다. 지정이 됐고 영부인 때문에 싸게 사줬고. 문제는 김건희 씨가 시계값을 다 치렀느냐입니다. 서 씨는 구매에 자신의 돈은 안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시계값을 다 받지는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서 씨가 김 씨에게 시계를 선물하고 이 대가로 대통령실의 로봇계 경호 관련 사업을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서 씨는 수의계약으로 따낸 로봇계 경호 사업이 논란 끝에 손해만 보게 됐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 기업 제품인 로봇계의 한국 총판 자격을 따낼 때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시인하는가 하면 지난해엔 김 여사로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나를 팔고 다닌다더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는 등 친분을 이용한 특혜 가능성도 숨기지 않아 향후 특검 수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편 김건희 씨가 구속된 날 김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한국으로 귀국해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비롯한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고 김혜성 씨가 특검 관계자에게 붙잡힌 채로 나타납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돌연 출국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체포한 김 씨를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검에 출두해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은 특히 이 투자금 중 46억 원을 김 씨가 차명으로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김 여사에게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혹의 정점 김건희 씨 신병도 확보한 만큼 집사 게이트와 더불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나머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의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씨, 오늘 오전 중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이제 피의자로 이제 구인하는 장소에서 대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11시 53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럼 이 영장 자체가 구치소에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러면 구치소는 그 영장을 가지고 아마 오늘 한 9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인적 사항에만 더 확인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정식으로 입소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제 수용 번호가 또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정밀 신체 검사를 합니다. 뭐 키, 몸무게 이런 걸 다 재고요. 그리고 이제 수용 자복을 그걸로 이제 가래 입어야죠. 그리고 수용 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수용 번호와 함께 이제 머그샷을 촬영하면서 이제 수용이 되는 건데 네. 아마 독방에 수용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독방의 크기는 한 2평에서 한 3평 정도가 되죠. 그리고 방 안에는 이제 접이식 밥상 같은 게 있고 이제 네. 침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TV가 있을 것이고 관물대, 그다음에 변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상당히 좁은 장소죠. 네. 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인데 이 기간 안에 특검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네. 뭐 기소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기소 20일 동안에 영장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소가 됐으면 구치소에 데려올 때 영장 범위 내에서 대부분 조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이제 거기에 아마 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일 이내에 일단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했고 또 증거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영장범죄 사실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애초에 서울구치소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곳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기 때문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됐어요. 서울 남부구치소에는 봤더니 지금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도 거쳐갔고 사면 대상에 오른 정경심 전 교수도 있는 곳이죠. 예, 이제 주로 서울구치소가 이제 남부구치소인데 남부구치소가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네. 남부구치소는 그보다는 좀 훨씬 더 최근에 진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랄지 이제 장소적인 면에서도 남부구치소가 훨씬 더 구치소로서는 뭐 새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남부구치소로 구인 장소를 남부구치소에 해달라고 하는 게 서울구치소에서 요구한 거거든요. 네. 서울구치소는 아마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제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수감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과밀합니다. 그래서 또 여자 수용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게 여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남부구치소 낫다고 생각해서 남부구치소에서 구인 장소를 하고 또 네. 구인이 되면 또 그 구치소에서 사실은 영장 발부되면 입소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남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경호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렇죠. 일단 전담 자체는 이제 일단 경호 자체는 이제 교도소라는 특수구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담 교도관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경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일단 뭐 앞으로 특검에 조사받을 때도 교도소에 이제 호송차를 타고 아마 출두를 하게 될 겁니다. 변호인 접견 뭐 횟수라든지 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특검에 소환 조사 받으러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인들이 얼마든지 접견할 수 있고요. 네. 뭐 횟수도 이렇게 그렇지만 횟수를 한다고 해서 뭐 하루에 몇 번 하고 그렇게는 뭐 물리적으로 좀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고 네. 일과 시간 내에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 자, 이제 구속을 가른 그 요건이 뭐였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의 히든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게 특검팀이 실물을 확보한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 이제 범죄 혐의 자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고요, 공천 개입, 그다음에
건진법사로부터 이제 샤넬 뭐 목걸이 받은 거 관련된 알선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밝혔듯이 이제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장 관건은 과연 혐의가 인정되느냐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 여부였는데 뭐 도주 염려는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은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사실 영장 심사가 어제 10시 정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10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 그 와중에 특검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서희건설에서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된 목걸이 자체를 자신들이 구입해줬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줬고 김건희 여사가 이걸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이 다시 돌려줬다. 네. 이 내용 형태로 이제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던 내용을 특검에서 어제 영장 심사 중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구속영장 범죄 혐의 자체와는 별건입니다. 별개. 이제 그렇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영장 범죄 사실에 있는 범죄 혐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특검에서 의견서에 넣고 또 모조품하고 또 진품을 같이 가져와서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영장 범죄 사실과 별건이라 할지라도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장선상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이건 뭐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약간 다툴 여지 부분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기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지금 뭐 서희건설이 제출한 자수서, 정상회담에서 찾던 목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인한 부분도 이것도 다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을 영장 전담판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상당히 영장 발부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직접 질문한 게 이거 하나였다고 합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았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김 씨가 부인을 했어요. 받은 적 없다라고요. 끝까지 거짓말을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판사는요. 판사가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4시간 이상 영장 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제 PPT까지 다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영장 심사할 때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영장 판사가 피고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죠. 근데 어제 물어본 것은 딱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목걸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누구로부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저거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판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질문도 딱 한 가지만 한 거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에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김건희 씨에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딱 하나 물어봤다는 것은 일단 영장 전담 판사가 딱 생각하는 게 있었고 그것은 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변호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반클리프 목걸이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별건이긴 한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영장 혐의에는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씨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 삼을 소지는 없습니까? 아니 뭐 이유는 제기할 수 있지만 뭐 사실은 그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망정 영장 발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은 뭐 적부심이랄지 뭐 구속 취소 이런 걸 신청을 했지만 아마 적부심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범죄 혐의가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관련된 부분이 다 있고 구속 적부심은 사실은 구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구속 적부심이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잘못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부심을 다시 신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신청한다면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부심 신청한다고 해서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보석은 이제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아마 어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는 그다지 뭐 그 어떤 질병이 자체가 이제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질병 자체가 심리적인 거잖아요. 뭐 암이랄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보석 청구를 하지 않을 거고 이제 기소가 되면 기소 후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뭐 인용이 되든 허가가 되든 허가가 되지 않든 청구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제 피고인의 권리고 석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제 강구하려고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바쉐론 콘스탄틴 초고가 시계입니다. 이게 시계는 아니지만 상자와 정품 인증서가 발견이 된 건데 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을 특정해서 특검이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 자체도 사실은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계를 구입해줬던 서모 씨 이야기는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가 VIP이기 때문에 그 명품 매장에 가서 시계를 싸게, 이건 영부인이 살려고 하는 거니까 뭐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를 3,500만 원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달했다는 건데 좀 말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돈을 줘서 그것 가지고 샀다고 했다가 돈을 다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는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제대로 안 받았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마 이게 잘못하면 이제 뇌물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돈을 받아서 대신 구입해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말이 상당히 지금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대신 구입해 줬으면 이 시계 자체는 김건희 씨 집에 있어야 하고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왜 시계 박스, 포장 박스하고 그다음에 보증서가 왜 오빠의 장모 집에 있냐 이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뭔가 인멸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서모 씨 자체가 그냥 서모 씨가 아니고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1,000만 원 정도 낸 후원금 낸 사람이 한 5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로봇계를 또 납품을 했잖아요. 뭐 금액은 적지만 이건 대통령실에 납품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고 향후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이게 메리트를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시계도 결과적으로 뇌물로 받은 게 아니냐. 그건 당연히 뭐 특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가 어제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혜성 씨는 자신은 최순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건희 씨와는 연을 끊은 지 오래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어갈까요? 일단은요, 뭐 김혜성 씨가 사실은 뭐 집사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김건희 씨의 어머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코바나 콘텐츠의 어떤 후원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지금 더군다나 이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일단 뭐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HS 효성 또 신한은행 이런 데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회사는 자본 잠시 상태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과연 이 자본 잠시 상태에 있는 회사에 어떻게 카카오랄지 그리고 효성 같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씨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청탁을 받아서 투자했을 가능성.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투자 전과 직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 택시 플랫폼과 관련해서 카카오 T죠. 네. 그거 어느 한쪽으로 몰아줬다. 그래가지고 과징금 받은 사례가 있고요. 또 효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경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안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걸 준 게 아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뇌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4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중에 한 46억을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는 형식으로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너간 돈 자체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 김건희 씨한테 간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김혜성 씨가 계속 해외에 있었는데 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자, 어떤 불법적인 것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 공항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구속된 만큼 앞으로 특검과의 수사에서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이댈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랄지 아니면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 투자했던 회사들이 사실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것도 제가 볼 때 이제 김혜성 씨 얘기나 이제 김건희 씨가 말하는 다른 내용의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 잠식 회사에 어떻게 18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와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대상이 16개였는데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재산 신고 안 한 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뇌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나타난 과정에서 특검에서 인지한 이런 범죄 혐의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김건희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에 문제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결혼 전에 문제됐던 것 자체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 조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걸 털고 갔어야 하는데 털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임기 내내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계속 봐주기 수사를 했고 네. 결국 관련된 뭐 쩐주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씨만 제외가 됐고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의 혐의긴 한데 결혼 직후에 어떤 영부인의 어떤 직위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혜를 받으니까 계속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어떤 잘못된 판단, 권력의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는 그런 얘기죠. 아니, 결혼 전에 훨씬 오래 전에 있었고 관련된 사람들은 구속된 사람이 없고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왜 결혼 전의 문제를 왜 결혼 후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엮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입니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g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전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죠. 21g에 대해서. 네. 그래서 수의계열 통해서 시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여러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절할지 용산에 대한 공사랄지 그다음에 인사랄지 아니면 용산과 관련된 사업, 이제 로봇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이제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랄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보면 김건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코바나 콘텐츠랄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와 관련된 공사랄지 사업 이렇게 이런 거에
자기의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 여기다 개입을 시키고 경우 때는 개입한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때도 계속 문제가 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된 부분을 이제 특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특검이 김건희 씨를 언제 부를까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한 뒤에는 오늘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 취재진에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자, 추후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양형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형 자체가 지금 형량이 제일 무거운 형이에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되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무기징역 밑으로도 선고할 수 없고 위로도 선고할 수 없죠. 물론 사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형은 거의 선고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범죄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어떤 재판부가 어떤 판단에서 형량을 깎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랄지 아니면 수사기관,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김건희 씨는 좀 다르죠. 지금 영장 범죄 사실은 3가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른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일단 특검의 소환에는 이제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 옹진구에는 호우경보가,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는데요. 취재기자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소정 기자, 현재 호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에 정체전선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기압까지 동반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 중부지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구는 아침 7시를 기준으로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 또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남, 태안, 서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인천 옹진 덕정면에는 시간당 60mm를 넘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는 경기도 안성면에 1시간당 65mm, 용인 이동읍에도 60.5mm, 또 인천과 평택 곳곳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이 현재 경기 안성 양성면이 79mm, 평택 서정동 77mm, 용인 처인구도 73.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 강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경기 구리 수택동과 소평동에는 시간당 40mm 이상, 서울 강북구 도봉구와 경기 남양주 등에도 시간당 30mm를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200mm 이상, 강원도는 150mm 이상, 충남 북부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최대 150mm에 가까운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곳곳에는 시간당 50mm에 이르는 폭우가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채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 옹진군과 전남 흑상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또 서해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 순간풍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비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과 내일
많은 비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경기도는 오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비상 1단계 때는 경기도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중심으로 풍수에 관련 부서 공무원과 주요 부서 상황실 근무자까지 모두 35명이 호우 상황에 대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미국 측이 내밀 이른바 안보 청구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 대통령의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됐다가 사실상 미뤄졌던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확정됐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급물살을 탄 정상회담의 날짜 조율이 끝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 기준 오는 24일 미국에 도착해 이튿날인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82일 만입니다.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 등을 소화하고 26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하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공식 환영식이 생략된 공식 실무 방문 형태로 이뤄집니다. 한미 간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맞닥뜨릴 고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안보 청구서입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견제를 의식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 적지 않아 국익 중심 대응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북미 정상 간의 친분이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로드맵 등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의 세부안을 조율하는 것 또한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역시 이른 시일 내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양국 간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국정위는 지난 6월 14일 출범한 이후 2달 동안 선별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정과제 중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등 권력구조 관련 개헌,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 개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 개혁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강경 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 대표는 잘 새겨 듣겠다고 답했지만 이어진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는 속전속결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부표의장 출신만 무려 6명, 민주당 큰어른인 상임고문단이 열흘 전 당 수장이 된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원로 정치인들은 정 대표 슬로건인 전광석화 개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묵직한 쓴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과유불급을 잊지 말라면서 대통령이 통합의 방점을 찍는 상황에서 지금은 정치가 멸실, 붕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 개혁 입법은 표결로 하겠다는 정 대표의 강경 행보를 애둘러 지적한 겁니다. 질이 멸렬되는 것보다 훨씬 나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난 드리고 싶어요. 죽도 밥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며 강성 지지층 표심을 파고드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파멸한 건 정치 실종 때문이라며 집권 여당은 당원만 보면 안 된다는 고언도 나왔습니다.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해 주어야.
정 대표는 중간중간 메모까지 하면서 국민과 발맞춰 가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을 새겨듣겠다고 답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쯤은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당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하지만 이어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단호하게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다면서 빠른 입법을 천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 대표는 저항에 좌거우면하지 말라면서 추석 전 3대 개혁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당 원로들이 국민 눈높이, 정치 복원을 강조한 가운데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호우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인천 옹진 덕정면에 시간당 72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77mm의 폭우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32분 기준으로 기상청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옹진 덕정면에 시간당 77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전 8시 32분 기준으로 기상청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서도 파열음이 반복됐습니다. 당의 출입금지 조치로 전한길 씨는 없었지만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도 윤 전 대통령과 전 씨를 두고 선명히 갈라서며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에 윤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 문제 등을 두고 또다시 쪼개졌습니다. 탄핵 찬성 후보들은 미꾸라지 해당꾼에 빗대 전 씨를 직격했고 윤어게인 추종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도부를 모욕하고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멸시하고 당원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탄핵 반대 김문수 후보는 최근 특검에 출석하며 당내 내란 동조 세력 발언을 한 조경태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란 특검에 동조하면서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나 전 씨를 직접 언급하기보단 정부 여당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찬탄 반탄 대립 속 분위기가 과열되며 후보들이 말을 잇기 어려운 상황도 여러 차례. 이게 바로 내부 총질 아닙니까, 여러분? 내부 총질 그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연설회에서 전 씨로부터 배신자 야유를 받은 김근식 후보의 발언 때는 질서 유지 요원이 등장해야 했습니다.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전한길 씨는 연설장을 찾았지만 출입 금지 조치에 발길을 돌렸고 자리를 옮겨 진행한 라이브 방송으로 장애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인 김근식 최고후보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평당원이 전한길에 대해서만 이런 제재를 가했잖아요. 쇄신과 비전 경쟁으로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가 서로를 향한 고성과 야유 속에 얼룩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뿐 아니라 지지자들 간 대립도 격화되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분열을 봉합하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던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씨가 어젯밤 늦게 구속이 됐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으로 참담한 일이고요. 국민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세계적인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국격이 실추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부부가 동시에 통상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직 대통령 그리고 또 전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법원이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12.3 비상계엄 또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6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결국은 계속되는 거짓말 이것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순진한 아내였다면 그리고 또 김건희 전 영부인의 자신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이런 불행한 결론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우리 헌정사상 구속된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결국은 사필 규정이고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니까 외신도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외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 전 대통령 부부가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참 민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격이 네. 그만큼 훼손이 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 당연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뭐 자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을 만들었던 정당이기 때문에 구속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런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사실상 예견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좀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에 일까지 거론돼서 속상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되기 전의 일부터 지금 특검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어떤 불만의 표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건 뭐 한마디로 저는 넋두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영부인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고 또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그리고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자신이 영부인 된 뒤에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차단을 시키고 아내 역할에만 충실했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든지 최상경 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라든지 뭐 심지어는 마약 사건까지 관련이 됐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결정적인 것은 지금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했다는 그 반클레프 그 목걸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3차례나 거짓말했어요. 나는 뭐 빌려서 찼다 또는 뭐 가품이다, 모조품이다. 그런데 서희건설 회장이 당선된 직후에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만나서 당선 축하용으로 이 목걸이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목걸이를 비상계엄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려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가 딱 한 가지 질문했잖아요. 목걸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안 받았다. 이렇게 또 거짓말하니까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특검의 수사에 이제 김건희 씨가 응할 것인가, 윤 전 대통령처럼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다, 좀 남편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특검으로 봤을 때는 규명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네. 뭐 혐의 자체가 16개나 되는데, 일단 어제 구속영장 사유에 기재된 부분 가운데서도 그렇고,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목걸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이, 본질은 이게 그러면 목걸이를 그냥 줬느냐, 그럼 대가는 뭐냐, 어떤 대가를 원해서 이 목걸이를 제공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설 회장의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인사청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더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을 직접 추천을 해서 인사 추천서를 줬다고 총리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다 했단 말이죠. 그 다 공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의혹들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뭐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내일부터라도 계속 불러서 신변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조사는 좀 강도 높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권성동 의원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얼굴 전체를 가린 흰 마스크에 이 선글라스까지 쓰고 누군지 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찍힌 사진인데 일부러 가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복면가왕 아니냐라는 그런 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골프는 못 칠 수는 있죠. 골프는 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 전체를 복면으로 갈다시피 하면서 골프를 쳤느냐. 네.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얼굴을 가린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골프장이 문제입니다. 네.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 플러스 알파에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또 돈을 줬다고 통일교 간부가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간부는 지금 구속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그럼 통일교 관련 의혹을 더 짙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골프를 칠 상황이냐라는 그런 문제, 또 골프를 칠 수는 있는데 골프를 함께 친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한 팀이 아니고 두 팀, 그래서 8명이 함께 했고, 거기는 뭐 폐기물 처리 업자 등 지역구의 업자들이 또 상당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프장 비용을 누가 냈느냐. 네. 폭로 언론에서는 골프장 측에 확인해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내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은 자신이 냈다라고 주장하면서 민형사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35만 원 정도 향을 받았다는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결정적인 상황에서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당해까지도 큰 지금 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자 날씨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와 있는데요. 인천 옹진군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 시간당 강수량이 101mm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전면에 시간당 강수량이 101m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천이 호우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 골프 문제와 관련해서 비용은 내가 냈다. 지금 영수증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냈는지 안 냈는지 약간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지금 1억 원 이상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골프를 친다. 지금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뭐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라 하는데 사실 뭐 골프장이 통일교가 운영하던 곳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점이 그런 특검이 지금 본인에 대해서 그런 정치 작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특검 수사가 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네. 저렇게 여유롭게 골프를 친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당의 지금 당의 운명이 지금 특검이 지금 손에 달려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당의 지금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그런 가벼운 처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잠시 짚어보죠. 민주당 원로 정치인들이 어제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더라고요. 당원만 보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과유불급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 뭐 민주당 원로들은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지혜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이런 이제 메시지는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완곡하게나마 우려의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강력한 개혁당 대표를 지금 표방하면서 내란 세력,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 반성하지 않으면 협치 없다,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면서 예방도 패싱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정치가 실종이 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이런 판단들을 원로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과유불급이다. 네. 물론 개혁해야 된다. 근데 너무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한 상태고 그리고 또 정세균 전 대표, 전 총리죠. 이분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당원만 보고하면 안 된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역시 국민 통합,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내란을 뭐 정당하고 윤 어게인을 뭐 당연시하는 그러면서 심지어 뭐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을 나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뭐 접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청래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가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이제 정치 실종의 상황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듭니다. 어쨌든 원로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최근 행보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게 과격하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네. 야당을 정치 대상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악마와도 악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조언이었는데 네. 좋은 조언들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귀담아 들었을까요? 들었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거의 뭐 통과 의례식으로 아마 행사를 했지 않나 싶은데 바로 그런 것이 이제 그거 간 다음에 입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법개혁 정광석화처럼 추석 이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은 이제 대법관을 30명으로 정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30명을 늘리겠다면 16명을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14명이니까 그 16명을 누가 임명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16명을 지금 곧 임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법관의 과반 이상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기간에 10명의 대법관이 또 임기가 다 돼서 나가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26명이 30명 가운데 26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5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퇴임 뒤에 5개 재판을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을 어떻게 놓는 것입니까? 완전히 방패역으로 자신의 거의 뭐
거대 사법 로펌으로 지금 만들어 놓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원로들이 과유불급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의원은 그나마 제대로 듣지도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 후폭풍도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평을 했더라고요.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그게 사면 때문은 아닌 거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죠. 크게 나쁘지 않다고 그랬지 나쁘지 않다라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이상을 계속 유지하다가 50%대로 뚝 떨어졌다. 네. 그럼 그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것은 뭐냐 원인이 뭐 이춘석 의원의 뭐 차명 주식 거래 의혹도 있겠고 그리고 대주주 기준 완화 논란도 뭐 있겠지만은 역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사면 복권 문제 이런 부분도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네. 특히 이제 그 중심에 조국, 윤미향 저는 또 플러스 국민의힘의 3명의 전 의원들 뭐 정창민 그리고 홍문종 그리고 심학봉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부패, 뇌물, 횡령 이거는 뭐 일종의 정치적인 거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만의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아니고 네. 이렇게 거래적인 성격이 짙은 도저히 뭐 국민 통합이라고 볼 수 없는 국민의힘 소속의 전 의원들에 대한 그런 특별 사면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저는 초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로펌화 시킨다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나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대법관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사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해야 될 그런 사건의 수가 3, 4천 건에 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대법관 수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이 행사 자체가 통합을 강조했던 행사였던데 반쪽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는 조국의 사면도 그렇고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입시 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네. 정치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얼마나 박탈감을, 상실감을 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기 2년에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사면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숙명여고 우리 자매 아버지 기억하잖아요. 그분은 3년 형기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권력이 없어서 그러면은 형을 다 살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다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잖아요. 성실하게 자기의 주연 죄값을 다 받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권력자들은 그렇게 죄가 없이 만들어줍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지 뭐라 하느냐. 그게 바로 군주국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군주국가라는 걸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제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그거 가지고 횡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도덕적이죠. 그런 횡령금을 또 돌려주라니까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사면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참석해가지고 그 행사에 참석해서 박수를 치라? 어떻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임명식도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약식입니다만 취임식을 했잖아요.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임명식이다 이러는데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선출직 대통령인데 또 국민이 또 임명하면 임명직입니까? 임명직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는 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 사람들의 자축연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바람직한 행사인가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공기 씨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씨가 어젯밤 구속이 됐죠. 특검팀의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오늘 당장 김 씨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자, 특검이 오늘은 구속된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죠? 네, 김건희 씨는 어젯밤 11시 53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당장 불러서 조사할지 관심이었는데 특검 측은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안 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 씨가 수감된 그 구치소도 따로 특검팀이 오늘 방문하거나 할 계획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앞서서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전 영부인인 만큼 법원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 결과 역시 증거인멸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 네,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나토 순방 목걸이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네, 우선 특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3시간 정도 준비한 PPT를 설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원의 세부적인 판단 상황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특검팀의 히든카드였을 거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전날 특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직접 목걸이를 구매해 김 씨에게 건넸고 김 씨가 착용한 목걸이가 자신들이 제공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고 실물도 이미 제출 형태로 압수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김 씨 사돈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이 모조품이고 김 씨가 이 모조품을 직접 구매해서 모친에게 선물한 뒤 순방에 빌려찼다고 한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에 대비해서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건데 구속영장 청구서 혐의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선 주요한 변수였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g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서 현재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g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21g이 당시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체포된 김혜성 씨에 대한 조사도 오늘 계속되겠죠? 그렇습니다. 집사로 불리는 인물이죠. 김혜성 씨입니다. 김혜성 씨는 IMS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가성 투자 의혹을 받는 인물인데 오늘 오전 10시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 여권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귀국해서 곧장 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돼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점 김건희 씨의 신병을 특검팀이 확보한 만큼 특검의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또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서 기존에 조사했던 인물들의 진술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등도 빠르게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중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습니다. 윤 전 대통령처럼 독방에서 생활하게 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남부구치소입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는 20명 남짓한 지지자들이 구치소 앞에 모였었는데요. 지금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서 구치소 앞은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오가는 사람 없이 조용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 발부 직후 구속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오늘 서울 남부구치소 앞에 신고된 집회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구치소 주변을 순찰하고 있지만 별도 기동대 동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받게 될 입소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구속된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중 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정식 입소 절차는 오늘 안으로 전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먼저 피의자 구인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해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수영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수영번호를 받은 뒤에는 머그샷 촬영도 진행됩니다. 김 씨는 식사 역시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을 받게 되는데 수용 장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김 씨에 대한 전담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하고 전담 경호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어제 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YTN 윤택입니다. 수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기 남부청이 밝힌 내용인데요. 자, 수사 전담팀에서는 오산시 가장동 소재의 고가도로 옹벽 붕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안전점검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가장교차로 옹벽이 붕괴되면서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전점검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우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 시간당 13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인천 옹진군 호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호우주의보의 경보 그리고 재난문자 여기에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 비가 시간당 130mm 가까이 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야말로 극한 호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 비가 한 시간당 130mm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도 내려진 상황인데요. 침수와 폭우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내 하천과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청계천과 안양천 등 하천 29곳과 증산교 하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곡 2펌프장 등 빗물 펌프장 31개를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서울 동북과 서남, 서부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주의 단계인 1단계를 실시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자, 조금 전 개장한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호조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1%대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1% 오른 3,22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16% 오른 81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5.9원 내린 1,384원에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호조에 코스피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비상입니다. 특히 인천 옹진군에는 시간당 12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보라색의 호우구름이 이동함에 따라 특보는 충남 북부 서해안과 영서 북부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많은 곳에 200mm 이상, 영서 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가 예상되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낮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광주 32도,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 일부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솔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